바로 고속철도 광명 역사의 대표이 그것입니다. 고속철도는 사회 전반에 걸쳐 혁명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특히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변화가 바로 고속철도로 통과하는 지역의 급선장입니다. 이렇게 내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 연초 1월 1일을 보내면서 각 신문에서 꾸모 고속철도 시대 해가지고 신문에 등장하게 많은 사람들이 났어요. 거기는 반드시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모습, 그리고 광명 역사 이런 사진들이 실리면서 광명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면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광명이라는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서울역도 있고 용산역도 있긴 하지만 거기는 기존 시가제 철로 위에 만들어진 역사에 불과한 것이고 시간표, 다이얼을 짜고 있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오해도 있고 좀 아쉬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명의 대중교통 수단이라든가 또 여세구 개발이 처음부터 그렇게 허업을 밟은 상태이다 보니까 광명에서부터 30km 될 수 있게끔 설계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평일에는 82회를 출발해요. 서울역과 용산은 약 한 20분에 한 격꼴 돼요. 20분에.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바로 출발해서 한 군데도 쓰지 않고 부산까지 가는 열차도 있어요. 그게 하루에 2편씩 운행이 된다는 거죠. 천안 아산역 쓰고 그 다음에 대전 쓰고 대구 쓰고 부산 쓰는 열차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광명역을 경유하는 것이 39편이고 그것은 내 시간으로 계서 한 20분 배차가 안 되는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신경을 곤두섰던 일로 하나가 있다면 영등포역이 경유역이 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우리 역사구 개발과 관련된 일도 문제가 있고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런 교과서에서 도시하고 경쟁을 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피부로 내 이번에 실감을 했습니다. 과연 광명역과 영등포역하고 또는 서울역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까? 어려워지게 되는 결과가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내가 그렇지 않기로 건기호라든가 저쪽에서 당초 건기호가 뭐 광명 역사를 만들 때 그런 기회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광명 역사가 적어도 수도권 남부 서부 지역에서는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지난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경기도 도청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날 오전에 건기호를 갔다가 오후에는 인천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부천, 시흥, 뭐 안산 이런 쪽으로 노선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광명 철도 고속 전철역을 지나 그래서 어쨌든 큰 의미가 있게 표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구로, 영등포, 구로, 우리 금천, 양천, 강서, 김포 또 영등포나 관악까지 이제 우리 서울역 가는 것보다는 광명 오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표지판과 관련된 일들, 버스 노선 체계와 관련된 일들이 좀 대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오셨습니다. 박상현 보내주시죠. 여기 재선으로 하시고 10여 명이 돈을 받고 줄줄이 감옥을 가고 전혀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가벼움은 우리는 실망을 줬습니다. 이번 4월에는 우리가 그 국회의원을 뽑는데 이제 당을 떠나서 깨끗한 사람,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진짜 진정 이 땅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꼭 여러분이 보십니다. 백전 시장께서는 얼마 약속을 해서 총선을 포기하시고 맡은 임무를 굳건히 하시려 바로 내년이면 개통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석 조치가 구속 조치하고 미리 준비하는 자만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민원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된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이승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이 내신 책임이 정당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김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좀 쳐주시죠.
말씀을 안 드리면 또 질문이 나오시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시간을 전략하는 측면에서 우리 대충 우리 시회장의 큰 방향 틀을 말씀을 드리고 한일 동안 민원성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책자를 만들어놨어요. 이거 시가 예산 들여서 만든 책자이기 때문에 이걸 좀 세세하게 한 번쯤 읽어주시면 지난 1년 동안 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할 일, 그리고 금년 1년 동안 앞으로 할 일을 구체적으로 10억 이상 공사 내용은 거의 다 사업 내용 다 변경할 정도로 세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광주시 시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특히 금년에 최초로 우리 광주시가 3천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계획이 됐습니다. 먼저 경륜장이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대해서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땡겨 기획 앞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만들어지거나 우리 강릉 실내체육관 앞처럼 강릉동 쪽에도 그러한 그 실내체육관 비슷한 형태의 공원이 체육공원이 하나가 다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말이면 상당히 많은 지역경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통은 좀 복잡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도로를 뚫는 작업을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목간역까지 연결한 도로를 2개를 더 뚫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화 입도 있는 가리대에서 구름산을 터널로 지나가지고 밤일구락을 거쳐서 수간도를 보고 서울에서 들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들어오면서 좋은 구도가 85% 지금 3천억 예산 편성이 4천억대 예산 편성이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 두 개 앞에 만든 도시 개발 모델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보면 그동안 건교라고 이 시간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60만 평 우리가 은하는 50평 5천 평 정도가 작년에서부터 안양 시계까지가 논밭은 전부 풀리는 겁니다. 논밭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새로운 도시 모델을 가지고 만들 계획이에요. 특히 도시 개발 컨셉은 역사 앞에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시간적으로도 절반밖에 안 걸려요. 또 이거 바이오들도 서울에서 일 보고 지방 가기도 굉장히 수월하고 물론 그게 2, 3년에 큰 뭐 세계적 호텔도 들어가고 컨벤센터 기능 같은 것도 들어야 되고 공항터미널 기능도 들어야 되고 비즈니스 빌딩 또는 쇼핑타운 특히 이제 지방 도시와 31만 평과 관련돼서는 작년 연말에 31일자로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는 약 5,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미 보상가액이 한 4,700억 정도 됐는데 지금 3,100억 정도가 이미 보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작년에 4월 1일이면 경부고속철도가 개통이 된다면서 광명시에서 새로운 아주 활기 넘치고 또 그런 느낌들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크게 변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곳을 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광명을 찾을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이미 부동산을 통해서 좀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또 집값도 많이 오르고 등등 이러한 개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 행사를 말씀드리면 우선 3월 21일 날 마라톤 대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프 마라톤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각 시민과 협조해서 버스 노선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해서 시작을 해서 약 51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은 여기가 순환고속도로나 서해안 항사간에 부담을 더 주는 그런 노선들을 제트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광명역에서만 태워가지고 900명을 태우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82회차 중에서 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92편 중에 47편이 우리 광명을 경유해서 고속도로요. 시속 달만 최대 속도 135km, 보통 100km. 영등포역을 통과할 때는 한 90km 정도 통과하는 거죠. 노량진 같은 한 80km 정도. 그래서 실제 300km 이상을 놓을 수 있는 것은 광명 구간부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은 영등포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걱정이었어요. 영등포역만 쓰지 않으면 이렇게 큰 타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등포역은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로, 금천, 강성, 영등포, 산업가격으로 수사에 대해서 양천을 추사해야 되고 그 인물이 잘
주셔서 따뜻하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도의원에서 1년 반 동안 활동을 하면서 작년에 이런 같은 자석에서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 또 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그 실내 체육관에 도비를 15억을 갖고 와서 올 봄에 그 인라인 스케이트랑 많이 작업을 해서 그것도 좀 넓히고 그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더더라 좀 크게 잡고 있어요. 저희들이 국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공간, 도시 개발 컨셉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근에 있는 반월공단이라든가 시아공단, 남동공단, 구로 있는 우리 디지털공단, 또 부평 있는 공단들 뿐만 아니라 서부 수도권에는 중소기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국제 비즈니스를 그렇게 만들면 테헤란이나 서울 도심에 나가는 것보다는 시간도 절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훨씬 더 절약할 수가 있고 또 외국인 바이어들도 구태여 도심까지 또는 테헤란도 컨테이너 기적인 계획이긴 합니다만 2009년까지 티켓하고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도시 개발 컨셉을 국제 비즈니스 하시는 공간이고 그런 형태. 그래서 큰 호텔도 아주 특급 호텔도 지어야 되고 컨벤션 센터 기능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터미널 기능, 공원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국적 본사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효솔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던 우리 자동차 학원과 골프장과 관련된 얘기도 어차피 좀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천학교 의원님은 초대 강시 시의원을 같이 했었어요. 그때 그 일들을 가지고 그때 그 전에 그 전임 시장 우리가 이게 하기 전에 일이 만들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어설프게 일을 시작을 해놨어요. 90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91년에 일부 개장을 시작했고 골프장이 99년까지 제가 98년 7월 1일에 시장에 들어왔는데 그 전까지 내내 불법 상태였습니다. 치유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강명하면 맨날 그게 신문에 나가지고 강명 이미지를 없애고 그랬던 공문을 보냈거나 방문을 했거나 전화로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은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된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죠? 하안사동 30번지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길이가 약 120m. 그 120m는 생각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안양천에 가게 되면은 그 개천에서 나오는 모래가 나와가지고 이 개천 복합 가운데 동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는 공무원들이 제때제때 착안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준설 공사를 제때 하면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오늘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나 저 브리핑을 보고 광명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뭐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앞으로 긍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앞서 어르신께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좀 잠깐 말씀을 비추셨는데 그리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뭐 술을 먹거나 또 뭐 여러 가지 그 청소년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대형 차량들이 참 많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은데 그 어둡고 대형 차량들이 많고 그런 예산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이건 적어도 지면은 이렇게 평수가 6, 7, 40, 45평짜리 5층을 한 200평 돼야죠. 이건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와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동사무소가 역할을 하기는 있는데 아직도 모자라다 이런 얘기도 공간이 이럴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동사무소를 좀 희귀로 쓸 수 있게끔 대책을 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시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